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런데 10%가 떨어지고 또 2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더 사야 하나? 그래서 추가로 매수합니다. 그런데 내가 산 다음부터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결국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살 돈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아예 투자 방법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투자자인 라오어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무한매수법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과격해 보입니다. 무한히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매수법의 핵심은 정해진 돈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주식을 나눠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기 투자는 우량주나 지수 ETF를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방식인데 무한매수법은 조금 다릅니다. 주로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위험한 레버리지 ETF를 이용할까요? 오늘 이 부분까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한매수법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0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9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80달러가 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무한매수법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면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투자금으로 계속 나누어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평균 매입 가격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0번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번 투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약 25만 원입니다. 처음에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삽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다시 삽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투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균 매입 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것이 무한매수법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냥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한매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1000만 원을 예로 들었죠.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을 추가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투자금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레버리지 ETF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 하루에 2%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라면 이론적으로 약 4% 상승합니다. 반대로 나스닥이 2% 떨어지면 레버리지 ETF는 약 4%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ETF보다 움직임이 훨씬 큽니다. 이게 무한매수법에서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할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손실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무한매수법은 절대 안전한 투자법이 아닙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일 수익률을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이라는 가격에서 주식이 10% 떨어지면 90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10%가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90의 10%는 9이니까 99가 됩니다. 100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기초지수의 2배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장기간 하락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투자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가의 방향을 맞추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야 하나?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언제 사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무한매수법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해결합니다.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미리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총 1000만 원을 투자한다.
이 돈을 여러 번으로 나눈다. 정해진 조건이 되면 매수한다. 목표한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한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규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겠지.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가 생깁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감정에 따라 매매하다 보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한매수법은 이런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기 위해 투자 전에 규칙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무한매수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를 이용하는 만큼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시장이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술주가 장기간 약세를 보인다면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투자금을 거의 다 사용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매수할 돈이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한매수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자금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무한매수법이 적합할까요? 우선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나 반드시 필요한 돈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잃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한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떨어지면 계속 물 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무한매수법의 취지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무한매수법을 하나의 돈 버는 공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투자 행동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무한히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하기 전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몇 번에 나눌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매수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수익을 실현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라오어의 무한매수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자금을 미리 정합니다. 그 돈을 여러 번으로 나눕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 정해진 규칙대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는 만큼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떨어지면 계속 사면 결국 올라온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에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하락하는 시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1,000만 원을 가지고 무한매수법을 실행한다면 도대체 주식을 몇 주씩 사야 하는지, 주가가 계속 떨어졌을 때 평균 단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숫자를 넣어서 1,000만 원으로 무한매수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